원래 모의고사 문제가 아닌데 내가 넣어놓은 거야. 요번에 나올 법 해가지고 요번에 다른 학교가 안 맞아 떨어지네. 자 보자. 함수의 극한 하겠습니다. 함수의 극한 해가지고 8페이지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극한과 좌극한이 있습니다. 되게 쉬워요. 들어본 사람들은 들어봤겠지만 함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다루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게 y는 fx다. 그리고 여기에 x좌표가 x 이퀄 a라고 칩시다. 그때 우리는 뭐를 계산할 수 있냐면 a일 때 함수값 fa를 계산할 수 있죠. 여기에 y값 계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뭘 다룰 거냐면 극한이라는 걸 다루는 거거든. 극한. 첫 번째 좌극한. 두 번째는 우극한. 좌극한은 뭐냐면 x가 a일 때 함수값 말고 왼쪽에서죠. 왼쪽에서 이 a를 향해 한없이 다가갈 때 그때의 함수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고 그때의 그 함수값을 좌극한값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는 지금 그래프가 매우 평이하게 그려졌기 때문에 왼쪽으로 아무리 가더라도 여기 함수값하고 별 차이가 없죠. 평이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당장 여기 1번에 보시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막 구멍 뚫려 있고 쌩 난리가 나잖아. 그치? 그때 되면은 지금 우리 함수값하고 이런 극한값들이 조금씩 달라질 거다라는 겁니다. 우극한 값은 오른쪽에서 한없이 이 x좌표가 a가 될 때로 다가갈 때 그때의 함수값을 말합니다. 전문용어로 우극한 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해서 좌극한 값은 우리가 이렇게 기호로 나타냅니다. 먼저 여기 알죠? 리미트 영어 아닙니다. 그리스어인가 그럴 거야. 그리스어인가. 해서 좌극한 값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리미트 x라는 건 여기 x좌표 말하는 겁니다. x좌표가 a 바로 왼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왼쪽에서 한없이 a로 다가가는 a 바로 왼쪽. 근데 우리는 실수에서 a 바로 왼쪽 실수를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렇게 나타낼 거라는 거죠. a보다 조금 왼쪽. 그래서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에 그때의 함수 fx 값은 얼마가 됩니까? 이걸 좌극한 값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라고 불러볼까요? a, b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fa가 b고요. 여기 어차피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래프가. 그러니까 좌극한 값도 뭐라고 부르냐면 똑같이 b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극한 값은 기호로 어떻게 쓰느냐? 리미트 x가 a 조금 오른쪽일 때 오른쪽에서 한없이 a를 향해 다가가면은 a 바로 오른쪽의 실수를 말하는 건데 실수는 3 다음 실수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a 플러스로 향할 때의 fx 값은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하겠다라는 거죠. 얘도 똑같이 b죠. 얘는 싱겁죠 되게. 왜냐하면 그래프가 뭐하기 때문에 여기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뭐 할 거라고? 이어지지 않은 그래프도 이제 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좌극한 값이라 부르고요. 이걸 우극한 값이라 부른다. 이건 함수값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의 나중에 연속 이런 걸 다룰 때 이 세 가지를 살펴주셔야 됩니다. 시우야 일어나야지. 괜찮아? 자, 아까 괜찮았었는데 갑자기 아까 교무실 들어와가지고 막 다 휘젓고 댕겼는데 갑자기 안 좋아졌네? 왜 저래? 시우야 어디야? 아파? 감기 안 좋은데 쟤 감기 아니야 저거? 해서 얘를 좌극한 값, 얘를 우극한 값, 이걸 함수값이라고 얘기한다. 괜찮죠? 됐지? 그래서 기호 기억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안 써줍니다. 저는 앞으로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너네는 저렇게 아니 표정 그렇게 짓지 말고 이렇게 쓰면 LIM 썼다고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서술형에다가 이렇게 따라 쓰면 안 됩니다. 감점당해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LIM이라고 적어주셔야 된다. 됐죠? 전 앞으로 이렇게 쓴다.
여기 쓴다. LIM이야 이게. 나는 됐지? 많아요. 뭐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요. 많아요. 여러분들 서술형에서는 정확하게 LIM이라고 써야 된다. 자, 그래서 8페이지에 1번 함수의 우극한과 좌극한 해가지고 작은 1번, 작은 2번 그게 우극한, 좌극한 나타내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상황 말고 뭐를 한번 다뤄보자고요? 옆에 있는 대표 문제 1번을 풀면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먼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1번 볼게요. 1번 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올라갔고요. 여기 0,1 지나가고요. 여기 0,2 구멍 뚫려 있고요. 그 다음에 촥 여기 구멍 뚫려 있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구멍 뚫려 있고 오른쪽으로 요렇게 그려진 요렇게 생긴 y는 fx라는 놈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y는 fx. 앞으로 이런 걸 많이 다룰 겁니다. 이렇게 중간에 막 끊어지는 형태. 전문용어로 이제 우리 앞으로 불연속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걸 많이 다루게 될 거다. 그때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f0 더하기 뭡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때의 fx 더하기 리미트 x가 1 플러스 1 때의 fx 해가지고 세 개의 값을 구해서 다 더해주세요 그랬네요. f0은 쉽죠? 여기 0일 때 함수값 읽어주면 됩니다. 얘는 아니지 비어있는 거는 읽지 말란 얘기죠. 얼마입니까? 요거는 1 개죠. 요거는 괜찮죠? 요거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요거 x가 한없이 왼쪽에서 마이너스 1로 다가갈 때의 함수값.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마이너스 1 쬐끔 왼쪽. 뭐라고? 마이너스 1 쬐끔 왼쪽. 딱 마이너스 1이면 그때 함수값은 얼마니? 비어있으니까 내려와서 0이 되는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1일 때보다 뭐라고? 약간 왼쪽 말하는 겁니다. 약간 왼쪽이면 여기 걸리는 거니? 약간 왼쪽이면 파란색에 걸리는 거니? 여기 노란색에 걸리는 거니? 당연히 노란색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지금은 내가 너네 보라고 조금 멀리 떨어뜨려 놨는데 사실은 노란색 선이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0하고 거의 똑같은 바로 왼쪽에 있기 때문에 함수값이 사실은 뭐 됩니까? 0보다 뭐 되는 거니? 0보다 쬐끔 큰 거지. 뭐라고? 0보다 쬐끔 큰 거지. 그래서 원래는 0보다 쬐끔 크다 그래서 0 플러스라고 써야 돼요. 원래는. 뭐라고? 아니 그래프가 딱 마이너스 1일 땐 0인데 그거보다 쬐끔 왼쪽이면 0보다 쬐끔 위로 올라가잖아.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양의 무한소라고 얘기하는 0 플러스라고 써야 되는데 원래는 잘 들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여기 리미트 보이죠? 리미트라는 저 기호가 마지막에 요 0보다 쬐끔 크다는 이 플러스 개념을 지워버리게 하는 명령을 내려요. 리미트라는 놈이. 뭐라고? 리미트가 그런 명령을 내린다니까? 이 마지막에 리미트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합성함수의 극한 나오거든 3번에. 그때 한 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한 번 더 언급을 할게요. 그래서 리미트는 원래 뭐 한다? 그 어떤 숫자보다 쬐끔 크다 쬐끔 작다를 뭐하게 하는 떼게 하는 역할을 한다. 명령을 내린다. 요건 뭔 뜻입니까? 편의상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할게. 1 쬐끔 오른쪽일 때 함수값. 그럼 1 여기잖아. 딱 1일 때 함수값은 얼마니? 1이잖아. 근데 1 쬐끔 오른쪽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걸리는 거냐? 여기 걸리는 거냐? 여기 걸리지. 여기 걸려서 함수값이 3보다 뭐 하게 되냐? 쬐끔 작아지지.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 3 마이너스라고 써야 돼. 3보다 쬐끔 작습니다라고. 엄밀하게는. 근데 뭐라고요? 여기 리미트가 무슨 명령 내린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쬐끔 크다 작다를 떼버리세요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라고. 리미트가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답은 얼마가 됩니까? 4.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서 그렇지 나중 되면 쓱쓱쓱 읽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되죠? 그래서 이게 좌극한 값, 우극한 값, 뭐 함수값 이렇게 동시에 나타낸 겁니다. 되겠죠? 됐지?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 극한값의 존재 이런 말 나와 있죠. 그거는 1번에서 배웠던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을 토대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요 그림 그대로 해가지고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 fx랑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일 때 fx 구할 수 있습니까? 0일 때의 우극한 값과 0일 때의 좌극한 값. 0째끔 오른쪽 얼마니? 0째끔 오른쪽 2보다 째끔 작지? 2보다 째끔 작은데 그 째끔 작다는 뭐 한다고? 리미트가 떼게 내려가지고 떼게 명령을 내려서 그냥 2라고 쓰면 된다고요. 0일 때 좌극한 값은 얼마입니까? 0째끔 왼쪽 말하는 거니까 역시 2보다 째끔 작네? 근데 그 째끔 작다는 리미트가 떼게 하니까 극한값을 둘 다 2라고 적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지. 됐어? 그럴 때 봐봐라. 그럴 때 우리는 이 둘을 종합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2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좌극한 값도 2고 우극한 값도 2니까 그걸 우리가 뭐 해가지고 합산해가지고 그냥 극한값도 2라고 약속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존재하면서 그 값이 뭐 해야 된다? 같을 때 우리는 비로소 최종적인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x가 0으로 간다고 했는데 요 말 안에 x가 0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왼쪽에서 다가갈 때 둘 다 뭐 하는 겁니까? 내포하고 있는 뜻이에요. 왼쪽에서 다가가도 2가 돼야 되고 오른쪽에서 다가가도 2가 돼야 되니까 종합해서 그냥 극한값을 2라고 부르자 해서 여기서 나옵니다.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둘 다 존재하고요. 그들의 값이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리미트 x가 1-일 때의 fx랑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일 때 fx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 얼마입니까? 1째끔 왼쪽 얼마니? 왼쪽 오른쪽 헷갈리면 안 된다. 오른쪽 선 밥 먹는 선이다. 1째끔 왼쪽 어디예요? 1보다 째끔 크지? 근데 그 째끔 크다는 뺀다고 그냥 리미트가 명령 내리기 때문에 1째끔 오른쪽은 3보다 째끔 작으니까 그냥 3이라고 쓴다고요. 리미트가 명령 내리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1일 때의 좌극한 값, 우극한 값이 따로따로 존재는 하지만 이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럼 다를 때 우리는 x가 1로 갈 때의 함수값, 즉 극한값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좌극한 값, 우극한 값이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같을 때 우리는 그걸 합산해서 극한값이 얼마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다르거든. 다르니까 평균 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다르면 그 순간 극한값이 없는 거예요. 괜찮지? 되죠? 시우 괜찮니? 이번 글씨 끝나고 보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시던데 쌤이 애들이 죽으려고 한다. 너희 수일은 어디까지 했냐? 다 나갔냐 지수? 다도 못 나갔어? 어디까지 나갔냐? 오 이거밖에 못 나갔어? 헐. 개념 설명은 다 했고 앞에?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또 막 딩딩 됐겠네 여기서. 수업을 정상적으로 했으면 다 나가야 되는데 아닌가? 자, 그래서 극한값 존재하려면 뭐 해야 된다?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존재하고 그 값이 뭐 해야 된다? 같아야 그 값을 비로소 우리가 최종적인 극한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너무 쉬운 얘기죠?
괜찮지 여기까지? 너처럼 왼쪽 오른쪽 헷갈리면 안 돼. 혼란하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있다? 유형 2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 문제 2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미 들었던 친구들은 쉬운데요. 쉬운데 그 쉬움 속에 여러분들 놓치는 게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fx가 kx 더하기 3과 이런 표시 앞으로 더 많이 볼 겁니다. 이렇게 쪼개진 형태의 함수 x가 3 이상이면 이렇게 x가 3보다 작으면 이렇게 표시된답니다. 그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가 뭐 한다 그랬어요? 이게 존재한다. 그러면 k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이거 뭔 말이니?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지. 극한값 존재한다는 게 뭔 말이냐? 좌극한값하고 우극한값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x가 3 마이너스일 때 fx랑 x가 3 플러스일 때 fx를 구해서 같다라고 풀어주시면 답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좌극한 먼저 구해보자. fx를 뭐 대입하셔야 됩니까? 3보다 조금 작을 때니까 3보다 작은 x제곱 더하기 2x를 적용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3 플러스일 때는 어딜 적용시켜야 됩니까? 여기를 적용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kx 더하기 3을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3 좌극한 값과 3 우극한 값을 구해서 같다라고 풀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뭔 뜻이니? 요거 y는 x제곱 더하기 2x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x가 3이 뭐 축 오른쪽 여기 어딘쯤 있겠죠. 근데 3보다 쬐끔 왼쪽의 함수값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 함수값의 쬐끔 아래를 말하는 건데 어차피 그냥 뭐 하는 거랑 똑같아요. 3 대입하는 거랑 똑같죠. 뭐라고? 그냥 3 대입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9 더하기 6이니까 15가 되겠죠. 그냥 15가 된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이거는 그냥 증명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자동으로 얻게 되는 약속인 거야. 뭐냐? 다항함수는 뭐하다? 극한값부터 좌극한값, 우극한값, 함수값이 자동으로 뭐하다? 다 똑같다. 저건 약속입니다. 좌극한값, 우극한값, 함수값이 자동으로 똑같기 때문에 다항함수일 때는 굳이 이걸 좌극한, 우극한으로 접근하고 이럴 필요가 없더라. 왜냐하면 다항함수는 안 끊어지거든. 전부 일반적인 모양으로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다항함수일 때는 그냥 뭐 해버리면 된다? 3 대입해버리시면 돼요. 언제? 다항함수일 때만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 의미는 y는 kx 더하기 3인데 이게 x 이퀄 3이 되는 거고 그 3 째급 오른쪽일 때 함수값을 말하는 건데 다항함수니까 그냥 얼마 대입하면 된다고요? 3 대입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왜? 다항함수니까. 그래서 여기다 얼마 대입하면 됩니까? x자리에 그냥 3 대입하시면 된다고요. 우변이 얼마 되는 겁니까? 3k 더하기 3이 돼서 k가 얼마 나와요? 4가 나오겠죠. 그래서 k는 최종적으로 4가 나오더라. 직관적으로 얻게 되는 명제입니다. 다항함수는 좌극한값, 우극한값, 함수값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대입하시면 된다. 됐죠? 됐지? 그러니까 풀이만 놓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 사실은 3 대입하고 3 대입해서 갖다 푸시면 된다라는 거죠. 풀이만 놓고 보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왜? 고난도 문제에서는 이런 표현이 필요하거든. 나중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극한값에 대한 얘기고요.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합성 함수의 극한인데 여기는 잘 봐놓으셔야 돼요. 낚시당하면 안 된다. 여기는 뭐라고? 낚시당하면 안 된다. 이거 막 지저분하게 돼 있는데 바로 오른쪽에 문제 풀면서 개념 설명할게요. 3번의 그래프 같이 한번 봅시다. 시간이 없는데 지금 몇 시죠? 30분. 시험이 몇 번까지 할 수 있지? 5번까지 할 수 있을까? 5번까지? 5번까지 해도 숙제가 거의 없는데 5번까지 못해. 4번까지 하면 다행이다.
4번까지 하면 돼요. 여기 합성함수 극한은 뭐 표시 좀 해놓으면 좋은데 뭐 주의, 조심 뭐 이런 거 좀 적어 놓으세요. 주의, 이렇게 돼 있고 1,1 지나가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게 y는 fx랍니다. 그래놓고 우리한테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의 fx가 되고요. 플러스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의 fx. 요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리미트의 명령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요 리미트라는 기호가 나중에 마지막에 어떤 명령을 내린다 그랬지. 예를 들면은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x 더하기 3 이거 원래 얼마라 그랬냐. 원래는 5 플러스라 그랬잖아. 5보다 조금 크다 그랬잖아. 근데 이 리미트가 마지막에 무슨 명령 내린다 그랬냐. 떼버리세요 라는 명령 내린다 그랬지. 그 개념을 이해해야 돼. 리미트가 뭐 한다고? 마지막에 명령 내리는 거거든. 그 너네가 이 명령을 마음대로 막 썼다가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리미트는 바로 옆에 요 f가 보이죠? 여기다가는 마지막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 쬐끔만큼의 내용을 떼라는 명령을 내리지만 여기 안에다가는 리미트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떼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하지 말라고요? 떼지 마세요. 마지막에 떼는 거야. 합성함수 극한은. 그럼 이게 뭔 말입니까? 구하러 가자. 자, 먼저 뭐 할 거냐면 서술형 풀이 먼저 한번 해볼게요. x가 1 플러스로 가게 되면은 그때 fx 즉 1 우극한 값은 얼마입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1 우극한 값 얼마예요? 얼마니? 1 우극한 값 1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아이씨 1보다 조금 작잖아. 함수값이 1보다 조금 아래잖아. 그치? 근데 그걸 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왜? 리미트는 여기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고. 리미트가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건 바로 옆에 함수에다가만 영향력 행사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x가 1 플러스로 가면 그때 fx는 1보다 조금 작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fx는 어디로 간다고요? 1보다 조금 작아집니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됐니? 됐어? 어려운 말 아니야. x가 1대의 우극한 값은 엄밀하게 말하면 1보다 조금 작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냐? 얘가 1보다 조금 작은 데로 간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fx를 t로 치환해 봅시다. 엄밀하게. f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1 플러스로 가면 t는 어디로 갑니까? 1 마이너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느냐? 준식이는 리미트 t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t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해서 최종적으로 fx 그래프나 ft 그래프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 축의 이름만 바뀔 뿐이지. 해서 1 오른쪽의 극한값을 1 우극한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1 우극한 값 얼마입니까? 얼마니? 역시 1보다 조금 작지. 1보다 조금 작은데 이제 마지막에 리미트가 뭐 한다고? 야 떼버려 라는 명령을 내린다고.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고요? 1이 된다는 얘기지. 됐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이번에는 x가 0 플러스로 가면은 그때 fx는 어디로 갑니까? 0일 때의 우극한 값을 말하고 있네요. 0일 때 우극한 값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보다 뭐하니? 앞에 보시죠.
0일 때 우극한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뭐해? 조금 더 작지. 그러면 그때 fx는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가겠네요. 이렇게. 이 마이너스 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리미트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범위에 있다고. 바로 마지막에 옆에 있는 놈에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그러면 똑같이 fx 뭘로 치환하면 됩니까? t로 치환하시면 x가 0 플러스로 가면 t는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가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주어진 식은 리미트 t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때에 f t 이렇게 되겠네요. 이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구할 수 있죠? 1, 그 쬐끔 왼쪽이니까 1보다 쬐끔 작아지겠지.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리미트가 뭐한다? 야, 떼버려. 그래서 1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제 문제가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을 때 답이 다르게 나와야 되는데 답이 다르게 나온다 안 나온다? 답이 다르게 안 나오게끔 문제를 야, 이 계산 잘못한 거 아니야? 지금? 그치? 근데 왜 얘기 안 해? 야, 그치? 실수했을 때 답이 똑같이 나오면 의미가 없지. 자, 보자. 야, 여기서 실수했잖아. x가 1 플러스로 가면 t가 1 마이너스로 간다며. 그러면 1 좌극한 값 얼마야? 마이너스 2보다 조금 더 크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 플러스가 돼야 되고 이게 날라가서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왜 안? 저 자식은 알면서 얘기 안 하고 다른 놈들은 멍 때리고 있고. 큰일 났네.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거 우리가 나올 때마다 매번 이렇게 풀 수가 없죠? 없으니까 우리끼리 이제 뭐 해야 돼? 좀 빠르게 푸는 방법을 써먹어야 되겠네? 해보자. 해보자. 빠르게 풀어볼게. 자, 빠르게 푸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나중에 고난도 문제 풀 때에도 여전히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자, 먼저 뭐 하시는 거냐면요. fx의 1 우극한일 때 값을 먼저 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리미트 영향을 못 받으니까 떼면 안 돼. 그럼 1보다 쬐끔 오른쪽이면 얼마니? 1보다 쬐끔 작아지지. 그러면 다이렉트로 이렇게 써버리자는 얘기야. 우리끼리니까. 라고? 우리끼리니까 그냥 이렇게 써버리자는 얘기야. 다이렉트로. 그러면 1 좌극한 값은 얼마입니까? 촥 마이너스 2에서 바로 계산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괜찮죠? 마찬가지로 0 우극한 값 얼마예요? 0 우극한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작죠?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뭐 하자고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바로 가자는 얘기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좌극한 값은 어차피 뭐 여기서는 함수값이나 좌극한 값, 우극한 값 전부 다 1로 똑같습니다. 해서 바로 계산하자. 뭐만 조심하면 된다고? 떼지 마라. 떼지 마라. 왜? 리미트로부터 바로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뗄 수 없는 거라고. 마지막에 리미트가 최종적으로 떼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명령을 내리는 거지. 중간에 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떻게 풀다가 개망하는 수가 있다는 얘기냐. 선생님 1 우극한일 때 함수값은요 1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F1이네요. 그러니까 F1은 1이네요.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나겠지. 얘는 틀린 이유가 뭐냐. 리미트로부터 명령을 못 받는데 이미 이 안에서 0보다 조금 작다 크다를 떼버린 결과로서 값이 다르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면 큰일 난다. 이래서 틀리는 거예요 전부 다. 요것만 조심해주면 돼. 합성함수 극한은. 됐죠? 요것만 조심해주면 합성함수 극한은 끝이다. 그 내용이 3번에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핵심은 뭐다? 리미트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0보다 조금 크다 작다의 값을 떼지 마셔라. 그게 핵심이다. 이거 자체적으로 필기 좀 해놓으세요. 자기가 안 까먹게. 자기 나름대로. 합성함수 극한은 요것만 안 낚이면 됩니다. 4번까지 하면 숙제가 너무 적은데 맞아? 14번에서 32번이면 20문제인데 숙제가
가져야 어? 20문제가 딱 좋다고? 너네 수원은 숙제 몇 문제인데? 50몇 번. 50 몇 번까지? 이제 시험 끝났어. 시험의 끝은 뭐야? 또 다른 시험의 시작. 아니야? 난이도 올라간다. 진짜로 올라간다. 1학년 때까지는 다른 지역하고 별 차이 없는데 2학년 때부터는 광진구 특유의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입니다. 유형 4번은 뭡니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돼 있죠?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여기서 여러분들 새로운 기호가 등장합니다. 뭐냐면은 무한대라는 개념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무한소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거 0 아닙니다. 무한소예요.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 무한대.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무한소. 참고로 무한소 개념은 굳이 쓰자면 이렇게 하면 양의 무한소, 이렇게 하면 뭐 0의 무한소, 음의 무한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표시 안 하고요. 그냥 무한소라고 부릅니다. 문제에서 저렇게 0으로 나오진 않아요. 언제 쓰냐면 이런 때 씁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함수 하나 그려볼게요. y는 x제곱이 있습니다. 이렇게 y는 fx라 그럴까? fx는 x제곱 하지 말고 유리함수로 하자. 유리함수. fx는 x분의 1 이렇게 한번 해보자. x제곱분의 1로 할까? x제곱분의 1 이렇게 그려집니다. 몰라도 돼요, 너네는. 이게 x제곱분의 1입니다. 함수. 자, 그때 제가 이제 극한값 한번 알아볼게요. 0일 때의 우극한값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0 오른쪽, 0 잠깐 오른쪽, 조금 오른쪽일 때의 함수값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점점 0으로 오른쪽에서 0으로 향해 갈 때 함수값을 얘기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y는 x분의 1처럼 점근선 타고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함수값이 극한값이 얼마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계속 커지는 거거든. 점점 커지는 거니까. 계속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뭐라고 부르냐면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래서 0일 때의 우극한값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좌극한값은 어떻게 될까요? x가 0 마이너스일 때의 fx 얘도 똑같이 점근선 타고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얘도 무한대로 발산해요. 발산합니다. 참고로 발산한다는 거는 함수값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극한값이 없는 거예요. 발산한다는.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뭐라고 부를까요? 극한값이 있으려면 좌극한 값도 있고 우극한 값도 있고 그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얼추 같은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우리가 얘를 보고 우극한 값이 있다고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좌극한 값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극한 값도 없는 겁니다. 똑같이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기 지금 등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등호랑 좀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무한대는 어떤 숫자의 값이 아니고요.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여기 등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등호하고 조금 다른 뜻이다. 같다가 아니고요.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뜻이야. 그냥 이 등호는. 어쨌든 이런 걸 앞으로 우리가 무한대라고 얘기할 겁니다. 괜찮죠? 자니 괜찮죠? 그래서 발산한다는 말도 알아야 돼요. 쌤, 그러면 발산 반대말은 뭡니까? 이때까지 우리 극한값 있었던 것들 있지. 그런 애들은 발산 반대말로 뭐라 그럽니까? 발산 반대말로 수렴한다는 표현을 써요. 국어적인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발산한다는 말이 뭐냐? 너네가 알고 있기로. 발산한다. 뭔 말이냐? 언제 쓰냐? 퍼지는 거.
어떤 표현 쓰지? 여러분의 에너지가 발산되고 있습니다. 는 말은 에너지를 끌어모은다는 뜻이 아니잖아.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잖아. 어디 한 군데의 값으로 모여있지 못하고 퍼져버린다는 느낌인 거거든. 수렴한다는 뭐니? 쓰죠, 이 말도. 일상생활에서. 너네 학급회의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학급회의 하면 뭐해? 막 하다가 반장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 마음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 그 수렴한다는 말이 뭔 말이야?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 군데로 모은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극한값이 있다는 게 한 군데로 모인다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대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극한값에 대한 내용 한번 알아볼게요. 이 책 너무 난리. 유형 4번 보겠습니다. 유형 4번은 먼저 요거 한번 정리해 놓을게요. 요거 뭐냐면은 극한값의 수렴 발산에 대한 내용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는 앞으로 함수값이나 극한값이 수렴한다는 뜻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은 앞으로 발산한다. 요거는 필기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줄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지금 몇 분이? 53분의 용시나? 첫 번째는 뭐냐면 수렴 더하기 수렴은 수렴 뺄셈도 상관없습니다. 수렴 곱하기 수렴도 수렴입니다. 그럼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나중에 알게 돼. 나중에 알게 돼. 나누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누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수렴하는 것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그 수렴값으로 그냥 사칙연산 계산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수렴하는 놈하고 발산하는 놈을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100% 발산으로 바뀌어요. 수렴하는 놈과 발산하는 놈을 더하게 되거나 빼면 100% 발산하게 된다. 일단 필기해 놓고요. 나중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수렴하는 놈하고 발산하는 놈을 곱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요거는 두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발산할 수도 있고요. 수렴할 수도 있는데요. 수렴 곱하기 발산, 여기 시험에 많이 나와요. 수렴 곱하기 발산은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는데 수렴하는 케이스는 누가 0일 때냐면 저기 빨간색이 0이 될 때, 얘가 0일 때만 수렴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얘가 0일 때만 수렴 곱하기 발산이 수렴할 수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발산 곱하기 발산, 발산 더하기 발산, 발산 더하기 빼기 발산, 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발산할 수도 있고요, 수렴할 수도 있어요. 알 수 없음. 발산 곱하기 혹은 나누기 발산도 뭐 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발산할 수도 있고요,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 좀 적어 놓으세요. 이 내용이 극한값 나중에 연속 미분 가능해가지고 계속해서 쓰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일단 필기해 놓으세요. 이거. 나중에 바뀌는 거야. 연속, 불연속으로. 바뀌는 거야. 미분 가능, 미분 불가능으로. 이 내용이 똑같이 가는 거야. 전부. 여기 필기 좀 하셔라. 어디 하면 되겠니? 8페이지 맨 위에 공간에 있죠? 거기 해주시면 좋겠네. 밑에 써?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참고로. 나중에 하나하나 전부 얘도 들어보고 할 거야. 됐죠? 됐지? 알아, 대영이? 아, 같은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쟤 왜 왔어, 근데? 형이랑 노래방 간다고. 어? 형이랑 노래방 간다고. 너도 봤냐? 없지. 아, 또 코너 하기로 했어? 참을 수가 없네. 너도 한 시간 더 적었잖아. 너무 아파 진짜. 자, 그러면 유형 4번 봅시다. 요거 하고 끝낼게요. 4번 볼게요. 4번. 4번 보시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무한대로 발산한답니다. 근데 그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fx 마이너스 gx는 1로 수렴한답니다. 그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엇이요? 9fx 마이너스에 2gx 분의 3fx 더하기 2gx의 값이 얼마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처음 듣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fx가 발산하거든요. 무한대로. 야,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3배 한다고 수렴으로 바뀔까? 안 바뀌겠죠. 여전히 발산하겠지. 근데 옆에 보니까 또 다른 함수하고 적당히 뺄셈을 했더니 뭐 돼버렸니? 수렴 돼버렸네. 아까 뭐라 그랬냐? 발산과 수렴을 서로 더하거나 빼면 100% 뭐 된다 그랬니? 100% 발산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앞에 발산이 있고 뭔가를 뺐을 때 수렴하려면 이렇게 1이라는 값으로 수렴하려면 얘도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같이 발산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쵸? 그래서 gx도 뭐함을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 gx도 발산함을 알 수 있어요. 발산하는 거 2개 절묘하게 뺐더니 1로 수렴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야, 앞으로 문제 풀 때 수렴하는 놈과 발산하는 놈을 놔두고 무엇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 건지 늘 정하고 가셔야 돼요.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은. 뭘 기준으로 항상 문제를 풀러간다? 무조건 수렴하는 놈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러간다. 뭐라고? 무조건 수렴하는 놈을 기준으로 풀러간다. 무조건 수렴하는 놈을 기준으로 풀러간다. 됐니? 그래서 수렴하는 것들끼리는 뭐해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항상 수렴하는 거야. 심지어 뭐 하더라도 실수배 하더라도 계속 수렴하는 거야. 수렴하는 놈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어떤 모양을 만들어야 되느냐? 무조건 요 모양을 만들어야 돼. 무조건 요 모양을. 3fx 빼기 gx 모양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1로 수렴하는 거거든. 해서 얘도 3fx 빼기 gx 모양으로 만들 거고요. 얘도 3fx 빼기 gx 모양으로 만들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얘는 이렇게 변형할 수 있겠지? 치환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요. 직접 푸는 방법도 있는데요. 직접 풀면 너네가 힘들어하니까 저는 치환해서 풀겠습니다. 왜? 수렴하는 걸 무조건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치환합니다. 3fx 빼기 gx를 우리가 새로운 함수로 나타낼 겁니다. 새로운 함수 어떤 함수? hx로 치환하자. hx로 치환하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x는 1로 수렴하죠.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hx 기준으로 생각할 거야. 뭐라고? hx 기준으로 생각할 거야. fx는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gx도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 수는 있으나 문제에 그러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 할 거냐? 앞에 나와 있는 fx가 x 무한대로 갈 때 그 값이 무한대로 발산한다 해서 요거 2개 기준으로 문제 풀러 갈 거예요. 요거 2개 기준으로. 요게 2개 기준으로. 자, 조금만 있으면 끝나. 그래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gx만 없애버리면 되거든. 치환한 식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뭐 할 수 있냐면 gx 대신에 3fx 빼기 hx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제 우리는 hx와 누구? gx를 3fx 빼기 hx로 나타내서 주어진 문제를 풀러 갈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은 준식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9fx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2gx를 빼라 그랬습니다. 2gx를 빼면 요거 2배에서 빼야 되죠. 요거 2배에서 빼면 뭐 되는 겁니까? 6fx 마이너스 2hx 되고요. 분자는 뭐 되는 겁니까?
3fx 더하기 2gx인데 2gx는 요거 2배 하는 거기 때문에 6fx 마이너스 2hx가 됩니다. 요거 정리하시면 뭐 나와요?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무한. 4교시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나? 분모 얼마 됩니까? 3fx 플러스 2hx 되고요. 분자는 9fx 마이너스 2hx가 되죠. 됐지? 여기서 직관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왜냐면 직관적으로 풀 내용을 내가 4교시 때 원래 해야 되거든. 근데 너네가 4교시 때 뭐 하고 있어? 가고 싶어 하잖아. 잘 봐라. x가 무한대로 가면 fx는 뭐 한다 그랬니? fx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거는 값이 엄청 작아진다는 얘기냐? 값이 엄청 커진다는 얘기냐? 개 커진다는 얘기지. 근데 얘네들 hx는 얼마로 수렴한다 그랬어요? 1로 수렴한다 그랬죠. 맞아? 지금 직관적이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개 큰 숫자를 그냥 10억 정도로 후려칠게요. 그냥 뭐라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얘를 얼마로 처리하겠다고? 10억으로 처리하자고. 그냥 10억으로 뭐라고? 10억 정도로 처리합시다. 원래 이 내용을 4교시 때 해야 돼.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30억 더하기 2분의 90억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얼마쯤 되겠니 이게? 정확하게 말고 대충 3 정도 되겠죠. 왜? 여기 있는 숫자들에 비해서 얘네들이 너무 뭐하기 때문에 한없이 작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이 3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4교시 때 해야 된다. 부정형의 극한이나 정형의 극한을 4교시 때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잠깐 숙제를 못 내는데? 이야. 너네가 풀 수가 없는데? 4번을? 3번까지. 말이 돼? 3번까지 숙제인 게? 네 문제. 일단 요 치환하는 거 잘 봐놓으세요. 치환하는 거. 숙제는 32번까지입니다. 숙제는 14번에서 32번. 수표는 14번에서 32번. 이거 숙제. 그래서